대수입니다. 2학년 1학기 과목이죠. 자, 대수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크게 봅시다.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처음 들어보는 함수들이네. 지수는 알지? 5의 세제곱 이런 것들 지수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로그라는 거, 네,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이 로그라는 거. 그런데 이 지수와 로그가 뭐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 이것들 가지고 함수로 한번 바꿔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삼각비 했었죠. 중학교 3학년 때. 직각삼각형 빵 만들어 놓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이 삼각비와 관련된 삼각함수라는 것, 그리고 그 그래프와 활용까지. 아마 중간고사는 조금 범위가 이 삼각함수 정도까지, 예,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될 겁니다, 보통.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그리고 이제 수열이라고 해서 어떤 수의 규칙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조금 논리적인 단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원이 있는데, 보통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기말고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귀납적, 수학적 귀납법까지 이렇게 기말고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예전에 수원이라는 과목과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단원에서, 네, 중단원 1 지수, 2 로그, 그리고 3 지수함수, 4 로그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을 좀 구분해 줘야 되고,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합시다. 뜻도 이해를 하고요. 자, 지수의 범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수까지만 쓰고 있는데, 정수,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해서 보겠대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이 됐었어. 그래서 이 무리수는 근호를 사용한 식, 루트 3 또는 파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자, 이걸 무리수라고 하죠. 네, 루트 3 같은 경우는 1.732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낼 수 없는. 하지만 이 수를 제곱하면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3을 제곱하면 실제로 3이라는 수가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무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만 있니? 아니요. 우리 허수라는 것도 공부를 했었죠. 허수가 뭐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수. 즉 우리가 그 수를 i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해요. 이 복소수가 다시 사용이 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거듭 제곱, 어떤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n이 지금 지수 역할을 할 건데, 일단 지수를 자연수 범위에서 보자. 실수 a를 n번 곱한 것, 실수 a를 이렇게 곱하다가 요 곱한 개수가 총 n개야. 자, 이렇게 n개, 이걸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하죠. a의 n제곱, 실수 a를 n번 곱한 것, 이걸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a의 세제곱 등등등 a의 n제곱이라고 나타내죠. 자, 이걸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a를 및 n을 지수라고 해. a를 거듭제곱의 및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는 몇 번 곱했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걸 서수라고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그래서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야. a의 m제곱을 다시 n번 거듭제곱해 a의 mn제곱이고, 지수끼리 곱했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분의 am 이렇게 약분되는 개념이 있는데, m이 n보다 더 큰 수면 m에서 n을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n이 더 큰 수면 n에서 m을 빼는 대신에 우리가 역수로,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죠. m과 n이 같은 수면 이게 약분이 되면서 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지수 법칙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죠. AB의 n제곱은 n을 이렇게 분배해서 A의 n제곱과 B의 n제곱, 역시 B분의 A의 n제곱도 이렇게 지수가 분배돼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주의! 지수 법칙을 다음과 같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주의합시다.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이런 거 없어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m 플러스 n제곱이죠. 한 번씩 더 써보세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곱하는 거 아닙니다. 요때는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돼야 되고요. A의 mn제곱이 만들어지려면 A의 m제곱을 n제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A의 m제곱, 일로 와. 노트 필기. 자,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하는 건 A의 m 곱하기 n제곱이지. 지수끼리 곱해지는 거야. 그런데 곱하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A의 n 곱하기 n제곱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건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m과 n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n이 안으로 들어가고 m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표현해도 됩니다. 네, 문제를 풀 때 필요상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0이 아닙니다. 뭐예요? 1이죠. 자, 나누기니까 A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라고 분수꼴로 약분해 1이야 0 아닙니다. 자, 거듭제곱 근이라는 거 보자. 근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지? 근. 그렇지. 우리가 방정식에서 들어봤지. 방정식. 자, 이 거듭제곱 근은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이 1일 때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 a의 1제곱 이런 거 이거 그냥 a잖아. 그러니까 2 이상의 자연수,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n제곱하여, 그러니까 2제곱이거나 3제곱이거나 등등등 2 이상의 자연수, 이걸 n제곱했을 때 실수 a가 되는 수. 자, 4의 제곱근이 뭡니까? 네, 뿔마2죠. 이 4의 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해보자는 거야. 4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가 되게 만드는 수. x제곱은 4, x는 뿔마2. 우리가 이렇게 바로 근을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플러스 2라는 근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제곱근이라는 이 근은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5의 제곱근 한번 가볼까? 자, 5의 제곱근은 뭐가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되는 거? 네, 우린 알고 있죠? x는 뿔마 루트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도 역시 우리가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건데 5라는 수는 루트 5를 제곱한 거와 같으니까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로 인수분해를 하면 x는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는 플러스 루트 5라는 두 근을 가질 거야. 그럼 왜 두 개예요? 제곱근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제곱근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8의 세제곱근 한번 구해봅시다. 자,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거야. 어떤 수 x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걸 찾아봐. 네, 어떤 수 세제곱 8, 이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 근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근을 물어보면 3개가 나와야 되고요. 어떤 수의 4제곱근을 물어보면 4번 곱해서 a, 실수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근 x 제곱근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의 세제곱근을 다시 접근해보자. 8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 x를 3번 곱해서 8이 되는 거야.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고 8이라는 수는 2의 세제곱이야.
인수분해가 가능해.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 자, 여기서 잠깐 자,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다 까먹었죠? 자,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a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주의할 점 여기 2ab 아니에요. 2ab 완전 제곱식이죠. 2ab 아닙니다. 그냥 ab고요.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로 물어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요게 마뿔 이렇게 와야 되고 플러스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반대로 마이너스로 부어와야 됩니다. 자, 두 개 정리하고 정확하게 외운 다음에 다시 문제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x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구했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지금 1차식과 2차식의 곱형태로 인수분해가 됐지. 이 형태라는 건 x-2가 0이 되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걸 의미해.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2라고 하나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인수분해 공식으로 지금 인수분해 한 거기 때문에 이 2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근해 공식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2로 나누자 상수항 뭐야 짝수 공식 쓸 수 있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 3인데 이 마이너스를 i로 꺼내줄 수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나왔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제곱근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어쨌든 세 개가 나와야 돼. 물론 실수 범위에서 한 개와 허수 범위에서 두 개가 나왔지만 어쨌든 전체는 세 개가 나왔죠. 그래서 세제곱근을 구하여라 할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제곱근의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오자.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즉 x의 n제곱이 a가 되는 수. 이 방정식의 근. 자,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 이 근 자체를 우리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게 2제곱일 때는 제곱근, 3제곱일 때는 세제곱근, 4제곱근 등등등으로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거듭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n번 곱해서 a가 되게 하는 수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이 실수의 n제곱근은 방금 했죠.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조건 n개가 있어야 돼. 제곱근은 2개.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은 4개. 어디?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n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찾아봐. 1의 4제곱근 어떤 수를 4번 곱해서 1이 되는 걸 찾아봐. 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그럼 몇 개? 네, 무조건 3개. 1의 4제곱근 그럼 무조건 몇 개? 네,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범위입니까? 복소수 범위에서죠.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그렇다는 거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개? 3개. 1의 4제곱근 물어봤어요. 그럼 몇 개? 네, 무조건 4개여야 됩니다. 방정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개수가 이렇게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개수는 어느 범위에서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딱히 범위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제 이거를
자, 실수 범위로 좀 범위를 좁혀보자. 실수 범위를 좁힐 거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라고 그랬어. 1의 4제곱근은 4개라고 그랬어. 어디? 복소수 범위에서. 그런데 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자, 이제 우리가 실수의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 보기에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방정식의 근이므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뿔마 루트 3i. 이거는 근데 i가 붙었으니까 허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지. 그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실수 범위로 넘어왔더니 얘는 한 개만 나왔죠. 자, 1의 4제곱근 가보자. 1의 4제곱근은 어떤 수를 4제곱해서 1이 돼. 자, 인수분해 방방방방방 해서 지금 구했습니다. x는 뿔마 i 또는 i가 붙었으니까 이건 허수죠. 실수 아니죠. x는 뿔마 1이야. 뿔마 1이니까 2개가 생겼네. 자, 요 범위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2개로 좁혀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것들이 생길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실수 범위에서 지금 좁혔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a가 0보다 커, 같아, 작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우리가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자, 1의 4제곱은 x를 4번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를 찾는다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x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을 하나는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로 볼 거고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 함수로 볼 겁니다. 자, 일단 y는 x세제곱이라는 이 3차 함수는요. y는 x세제곱은 오 원점을 지나면서 요렇게만 놓고 보면 2차 함수처럼 생겼지. 근데 왼쪽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있어. 자, 3차 함수 요렇게 그려집니다. 3차 항만 있기 때문에 뒤에 2차, 1차 상수항 이런 게 없어서 3차 항만 있는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는 y는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는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의 대칭 형태인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옵니다. 자, y는 x 4제곱이라는 4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요. y는 x 4제곱이라는 4차 함수는요. 실은 4차 함수는 막 이렇게 W자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지금 4차 항만 있기 때문에 이 y는 x 4제곱은 2차 함수처럼 생겼습니다. 자, 2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이게 y는 x 4제곱이라는 함수고 이게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야. 그럼 여기서 자, 요 마이너스 8은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함수라고 그랬지? 자,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8이라는 상수가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죠. 자, 요 직선이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와 방정식과의 관계로 가봅시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이 방정식을 함수 조건으로 볼 때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난다. 교점이다. 이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의 근을 찾으려고 요 x좌표, 요 교점의 x좌표를 딱 그렸더니 여기 위치에 하나밖에 없죠. 지금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남은 두 개는 그림상으로 표현이 될까요? 아니요. 함수는요. 실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상 허수 범위에 있는 근은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원래 몇 개다? 3개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실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한 개만 나오는구나. 그럼 2개는 어디 갔지? 네, 그 2개가 허수 범위에서 있었던 거야. 그럼 y는 이 x 4제곱은 1, 즉 1의 4제곱근을 그려봅시다. 자, y는 x 4제곱 그렸죠? 이 y는 x 4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야.
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쫙 그렸어. 여기 y는 1이란 직선이죠. 이때 교점 몇 개 생겼니? 하나, 둘, 두 개가 생겼지. 그래서 실수 범위에선 두 개가 나왔어. 원래 몇 개인데? 네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남은 두 개는 어디 갔지? 네, 얘는 허수 범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보자. 자, y는 x세제곱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 위에도 그래프가 있고 x축 아래에도 그래프가 있어서 지금 이 마이너스 8 음수일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왔어. 무조건 하나야? 네, 이렇게 그려도 여기서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그려도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려도 나옵니다.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8 a가 즉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어디에 그려도 교점이 하나죠. 그럼 a가 0일 때 볼까요? a가 0일 때 그래프를 싹 그렸어. 그랬더니 교점이 하나죠. a가 양수일 때도 교점은 무조건 하나씩만 나와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자,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홀수야. 근데 이게 세제곱근뿐만 아니라 5제곱근, 7제곱근 즉 상관없이 홀수일 때는, 자, n이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한 개. 무조건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 n제곱근 a. 그런데 n이 짝수일 때 가봅시다. 자, n이 짝수예요. 요 n이 짝수입니다. 4, 4제곱근이죠. 짝수죠, 짝수. 자, 요때는 우리가 이 a 값에 부호를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이 a 값이 1, 즉 a 값이 0보다 커. 이때는 두 개지. 근데 여기서도 두 개고 여기서도 두 개고 여기서도 두 개야. 어디에 그리든 항상 두 개야. 그리고 그 둘의 x좌표가 각각 이 y축이 대칭이죠. 그래서 플러스 n제곱근 a가 하나 나오면 마이너스 n제곱근 a도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거야. a가 0보다 큰 양수이면 무조건 두 개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y축이 대칭 형태로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a가 0입니다. a가 0 쭉 그리면, 자, a는 0이라는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y는 0이 되겠죠. 얘가 0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교점은 어디 있어? 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습니다. 0이라는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그래서 a가 0이면 실수인 것은 0 하나뿐이야. 그 제곱근 값은 0이에요. 그런데 a가 음수야. a가 0보다 작은 음수면 그래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교점 어디 있니? 어디 갔어? 없어졌지. 교점 없지. a가 0보다 작은 음수면 실수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4개는 다 어디 가요? 네, 4개가 전부 허수 범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리. 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것,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지? n번 제곱했어. x를 n번 제곱했어. 그래서 a가 되는 거. 이때 n은 홀수면 이 a가 양수이건 0이건 음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만 나와. 그런데 n이 짝수면 이 a가 양수일 때는 뿔마 2개, a가 0일 때는 0 하나, a가 음수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 범위에서만요. 선생님, 이거랑 왜 똑같이 생겼어요? x의 세제곱이 만약에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요거는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선생님,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네, 요게 홀수일 땐 가능합니다. 이 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올 거야. 왜?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수번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다음 중 실수인 것을 구하라.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는 거지. 그럼 16의 4제곱근 몇 개예요? 실수 범위에서는. 자, 4제곱 짝수라는 의미고 16은 양수니까 뿔마 머시기 해서 2개 나와야 돼.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홀수 범위죠. 홀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가 나올 겁니다. 자, 선생님은 개수를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구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네, 인수분해서 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끊고 요 내용은
여기 문제들을 공부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요 강의는 끝까지 가겠지만 계속 가겠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문제풀이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1번 거듭제곱근 파트를 좀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고 온 거지? 지금 여기 필수 예제 1번 문제 풀고 온 거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 봅시다. 성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는 일단 양수라고 보고 M과 N 지수 자리에 2 이상의 자연수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 N제곱근 A를 다시 N제곱했어. 그럼 요 N이랑 루트 N은 사라집니다. 선생님 뭔 말이에요? 제곱근 3을 다시 제곱해. 이 얘기는 제곱근 3과 제곱근 3을 곱했다는 거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잖아요. 결과가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수와 거듭제곱근 숫자가 같으면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 지워지면 1이 되지. 1이라는 수는 요 루트랑 같이 사라져.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거듭제곱근과 지수가 같아. 요걸 날려버려. 이때 루트도 같이 사라져. 요 뜻이에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 자, 여기서는 거듭제곱근에 표현된 n이 같은 수일 때는 묶어서 쓸 수 있어. 이 얘기는 묶여 있으면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라고 쪼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분수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쪼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n제곱근 A를 다시 n번 거듭제곱했어. 라는 표현은 A를 n번 거듭제곱한 후에 n제곱근을 취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m제곱근과 n제곱근의 요 거듭제곱근끼리 곱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다는 건 다시 쪼갤 수 있다는 거고요. 곱할 수 있다는 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m과 n의 위치를 바꿔서 표현해도 된다. np 거듭제곱근 a의 mp제곱에서 요 np와 np의 p가 똑같이 곱해져 있지. 요 p 정도는 약분해도 돼.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자, 마지막 거듭제곱의 비교. a와 b가 모두 0보다 클 때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에서도 n제곱근 a가 더 큽니다. 자, 대신에 요 거듭제곱근을 같게 만들어 줍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 그냥 루트 3이라고 썼던 거 이거는 원래 실은 제곱근 3이에요. 요 앞에 조그맣게 2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제곱근 이런 거는 표현 없습니다. 루트를 같이 쓰지 않아요. 네, 수고했습니다.